음악. 예,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유튜브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끊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오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쪽 스트리밍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계속 가다가 끊어지고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가 수정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정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내일부터는 아마 제대로 방송이 될 텐데요. 오늘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참 저도 당황스럽고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가던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힘듭니다. 벌써 3번째 끊어졌는데 출연료는 그러나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고용태와 최순실 간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다. 그래서 고용태가 최순실을 믿었고 최순실은 고용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풀렸지 않겠냐. 이런 관계 속에서 고용태는 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가지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재단을 만들어서 다녀봤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내 나이는 늙어가고 그 나이에 내가 지금 호빠 생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취업도 안 될 거고 이왕이면 한번 화끈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순실을 협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녹취록, 네. 뭐 김수현 녹취록, 뭐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런 그 추측이 가능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뭐 말씀드리다 이제 끊어졌는데 저희가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예. 있습니다. 뭐냐? 최서원 씨의 그런 어떤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이전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 있어서 뭐 계좌 추적이니 이 잡듯이 다 뒤졌겠죠. 네. 그런데 미르 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그 설립 이전에는 어떠한 불법이든지 그런 행위들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네. 바로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어떻게 보면 관계와 그 재단에 있어서의 자기 어떤 역할 그거를 묶어서 그것을 고용태 씨에게 뭔가 보여주고 같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또 하나로서 뭔가 일을 했을 것이다. 아, 진짜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그 근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4년도에 고원기획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나 뭐 그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잘 안 됐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도 최서원 씨와 고영태 씨가 같이 사업 파트너로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더 블루 K, 더 블루 K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상 물주는 최서원입니다. 왜? 회사 설립 자본금하고 회사 설립에 대한 비용 대를 만한 사람은 최서원 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뛸 사람은 누구냐? 고영태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더 블루 K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거기에 고영태가 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대표이사인 조성민 씨가 있는데 그분은 한 3개월 일하다가 나가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그 재판에서는 최서원은 실제로 WK는 네가 다 한 거 아니냐 얘기하고 고영태는 무슨 소리냐 네가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WK를 통해서
누가 이권을 취득하려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물주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좌지우지하는 게 그게 핵심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누가 이득의 하나의 도구, 플랫폼으로 그걸 삼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제가 화면을 하나, 네. 잠깐만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MBC 뉴스 지난 13일자 그 내용인데요. 네. 여기 내용이 보면 여기 내용이 확대 뭐냐? 한번 해주시죠. 확대할까요? 예. 예.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다 뭐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에 보면 김수현 씨라고 하는, 네. 그죠? 그러니까 고영태 뭐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 김수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식회사 예상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더 블루케이와 사업 목적, 사업은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거를 같은 시기에 설립을 해요. 네. 같은 시기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김수현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녹취록에 나오지만 이 주식회사 예상을 플랫폼, 하나의 회사로 자기들 이권을 챙기려는 회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은 지금 녹취록에 나온 그 사람들이 기도한 건 뭐냐? K스포츠 재단의 대행사로서 사업권을 따서 거기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고영태도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고영태의 말 그대로 만약에 그게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했다고 치면, 고영태가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플랫폼이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려면 주식회사 예상과 같은 뭔가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블루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서원 씨는 물주에 그친 것이지 실제로 그 회사의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고영태다. 그게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이 자, 해외를 나간다. 문화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행사를 한다. 무대 만들어야죠. 또 행사 기획해야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이제 경쟁을 시켜서 거기 단가를 받죠, 이제.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런 걸 이제 견적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친한 회사가 제일 먼저 되는 게 요즘 뭐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회사를 만들어 놓은 사람, 공익적 재단에서 어떻게 돈을 뺍니까? 월급 이외에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에 WK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는, 그건 바로 고영태가 어떤 이권을 만들고자, 챙기고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블루K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든 헌재든 국회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지금 무슨 돈을 받아서 어떻게 일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얘가 고영태가 이걸 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 하나도 알고 싶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면서 최순실, 최서원의 문제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야, 중요한 제가 팩트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영태 씨하고 최서원 씨를 다 잘 아는 분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은 얘기. 예, 직접 들습니다. 뭐 산 사람을 건너서 들은 얘기가 이런 아닙니다. 얘기가 신의 한 수에 딱 걸려.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예, 직접 들읍니다. 예.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 재판에서도 고영태가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까 최서원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성민 처음에 대표이사가 나가고 그럼 다시 이제 대표이사, 새로운 대표이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최서원 씨 주장은 그거예요. 원래 고영태가 하려고 했는데, 왜? 실제 사업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고영태가
신용불량자여서 대표이사로 등기가 안 된다. 선임이 안 된다. 라는 거고. 근데 고용태는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거짓말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태와 최선 씨 둘 다를 잘 알고 더 블루K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됐던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고용태는 신용불량자이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고용태는 지금 자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예. 그럼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자료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는 아닙니까? 제출하겠습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고용태 씨가 뭐 더 블루K의 전 이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등기부 등부에 이사로 돼 있어요. 지금 그 더 블루K 회사가 청산되거나 폐업이 안 됐어요. 그냥 지금 사무실만 지금 없어진 거지.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고용태에 대해서 언론은 계속적으로 보호하려고 해요. 예? 고용태와 국회의원들이 같이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술 마신 것 같고, 술 마시고. 예. 예. 자꾸 보호해야 되니까. 왜 보호하죠? 국회의원은 의인이라고까지 그러니까요. 칭송을 하고. 의인이라고 칭송하는데 예. 그 사람을 보호하고 감춰야지만이 최서원 씨 문제가 더 불거지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면 이 문제야말로 최서원과 고용태의 합작한 커넥션 비리게이트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예. 밥 찌어다 주고 옷 찌어다 주는 여자가 갑자기 국정을 농단했고 국정에 관여했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언론이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드러나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야 말씀하신 대로 신용 불량자라는 점, 요거를 확실히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 지금 수사 기록이라는 거 보더라도 그 더 블루K와 관련해서 네. 뭐 포스코를 만나고 무슨 뭐 롯데를 만나고 해서 했던 일, 실제 고용태가 거기 직접 가서 얘기하고 했던 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고용태가 실제로 그 WK를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선 씨 입장에서는 더 블루K까지 실제 그 사업 하나하나를 실제로 케어할 형편이 안 되거든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옷 만들어서 보내야죠. 그 다음에 K스포츠 재단도 또 신경 써야 되죠. 그렇죠. 이거 또 신경 써야 되죠. K스포츠 재단 사업 이거 일일이 체크할 그런 형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누가 그 WK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하려고 했느냐, 시도했느냐? 고용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있습니까? WK에? 그래서 말이죠. K스포츠 재단이 지금 거기 이제 재단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도 직원들 사이에 굉장한 이권 다툼, 알력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노출액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K스포츠 재단 안에 있는 내부자가 이 내용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내부자 증언, 고발을 통해서 확실히만 얘기할 수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K스포츠 재단에서 마치 뭐나 콩고물이나 떨어질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똑똑히 명심하세요. 당신들부터 감방 가는 겁니다. 교도소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호락호락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청와대에서 부른 고용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고용태의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 최순실과의 결탁. 그래서 말이죠. 최순실도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아주 그냥 떳떳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뭐 나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지탄을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대통령 죽일 겁니까? 아니면 나라를 살릴 겁니까? 최순실 씨 측근들은요, 그 점을 확실히 밝혀서 고용태와의 관계, 최순실이 좀 밝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살리는 차원에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또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그런 녹취록,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태와 그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서로 또
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 예상을 둘러싼 사람들은 자기들 이권을 또 챙기려고 하는 거고, 고영태하고는 어떻게 보면 또 완전 동지가 아니죠. 동지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저기 뭐야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한창 이제 저거 할 때 빼먹으려고 했던 거고, 오히려 고영태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고영태는 최서원 씨와 관련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끈이 있는 이 최서원과 관련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최서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영태를 이용해서 뭔가 또 빼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어떤 모의를 했기 때문에 다 녹음을 해두는 거죠. 녹음을 해둘 아무 이유가 없죠. 왜 있습니까? 이제 하나. 만약에 고영태와 동지라고 하면 고영태와 관련된 그런 대화 녹음을 합니까? 안 하죠. 나중에 뭔가 자기들한테 뭔가 있을 때 이거를 히든 카드로 써먹으려고 하는. 고영태는 최순실과 녹음하고. 그렇죠. 고영태는 또 누가 공모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고영태를 또 녹음하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너 야 다 얽히고 설켰으니까 배신하면 말이야 털어.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야. 예. 그런 최순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순실은 나라를 살리는 차원에서 나와 고영태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고영태 좀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엮여서 참 문제가 됐다. 나와 고영태와는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고영태한테도 약속했지만 사실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순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뭐 최서원 씨를 두둔한다고 그럴까? 그래도 최서원 씨가 그래도 나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요. 어떤 거죠?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부영그룹 후원 제안하고 할 때 부영이 우리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뭐죠? 부영이 그러면 세무조사 좀 그렇죠.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빼달라. 최소원 씨가 그거 조건이라면 안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권한이 없다. 그렇죠. 예. 그걸 하면은 그 완전히 그거는 자기 자신은 당연히 그거는 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가겠습니까? 대통령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최서원 씨가 그래도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것만은 못한 거죠. 그것만은 못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압력 행사를 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니까 그렇죠. 자제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뭐 말 그대로 고영태나 뭐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좀 봤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나름 기자 활동도 하고 좀 사회 저명 인사라고 할까요?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이거 좀 도와줘라. 너 잘하는데 야. 근데 사실 저는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아셔봐요. 도움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리 안 돼요. 그 사람들 챙기기 바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술 얻어먹고 친구들 등치는 애들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옛날에 국회의원 보좌관 한 명 했었는데 한 번 한 거죠. 했는데 나와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놀기 있으니까 누가 좀 괄시받긴 그렇고 야 뭐 아직까지 연락이 있고 뭐 내가 좀 쉬는 거지. 야 그러면 내 자리 하나 부탁할 텐데 야 그거 돈 좀 갖고 와. 그렇지. 맨입으로 맨입으로 되냐. 작업비도 필요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돈만 엄청 뜯어먹고 그러다 문제 생기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국회 주변에 그런 정치꾼들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잖아요. 다 브로커예요. 예. 전 그래서 요즘 누가 와서 누구 잘한다 그러면요 일단 별로 좋게 안 봐요. 예, 별로 좋게 안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고영태가 굉장히 큰 거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 그저 그냥 반찬 해다 주고 옷 해다 주고 담소 정도 가끔 하는 그 정도의 여자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최순실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5억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WK를 설립하고 또 그 고영태 그 친구들, 뭐 측근들은 또 주식회사 예상을 설립하고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한껏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죠. 왜? 거기에 최소원 씨가 그렇게 완전히 걔네들을 그 사람들 다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최소원 씨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땡기지는 못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차라리 최소원 씨를 K스포츠 재단에서 아웃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그 재단을 있으니까. 장악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녹취록에 다 나오잖아요. 녹취록 보여주세요. 예. 한번 보죠. 보시면 자 이 나오잖아요. 자, 이성환 그 자리에 심어놓고 소장 관계 끝나더라도 끝날 때까지 됐어. 우린 재단 잡아놨지. 또 고영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을 하는 거죠. 이모 씨가 자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뭐 어떤 내용? 바로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 올가멜 그런 보도가 이제 쏟아지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이모 씨, 자 이제 휴대폰 해지하고 자 유심칩 뽑아서 찢어버리고 전화기는 그냥 한강 같은 데다 던져버리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유념하신 건 보세요.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또 들었나 봐요. 누구한테 배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 또 모의하거나 사주하거나 교사하거나 서포트하는 사람 또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모 씨는 어떤 여자인데요. 이 예,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권과도 관련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 캠프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 또 야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 예. 좋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너한테는 K스포츠 재단, 줄 테니까 이렇게 해. 증거 없애버려.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 1월 설립하고 해보니까 별로 이제 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최소한 아웃시키고 정권 말기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단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획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같이 그런 일을 도모할 사람을 모아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름아름 같이 할 사람들을 섭외를 하겠죠. 그럼 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반 개인들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정치꾼들도 있어야 되고 야, 이거 언론 쪽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다 있어야 되겠죠? 예.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언론 다 이제 작업됐다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야, 제가 한번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그렇잖아요. 이게 딱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 부분이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죠. 자, 누구한테 그러면 들은 거죠. 한번 계산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일단 어디서부터 한대? 이렇게 한 거. 거기서 됐어요. 됐나? 자, 다시 방송이 재개됩니다. 유튜브 오늘 여러 가지로 속색입니다. 자, 보시면, 유심칩 뽑아 찢어버리고, 전화기를 한강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러더라고. 자, 그럼 요게, 그러더라고가, 배우? 배우. 배우겠죠, 배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게 또 이모 씨가 또 하나 있어요. 요게 또 요게 3이라고 그러면 요게 2겠죠. 요게 또 1이 있겠죠. 그렇죠. 1. 1, 2, 3인데 이 배우가 저는 이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배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배우가 말 그대로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제3의 예,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1, 2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고, 3은 뭐냐? 그렇죠. 3은 그러더라고. 그리고 보면 유심칩 뽑아버리고 찢어버리고 전화기를 한강에 그냥 던져버리고 이거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배우는 뭐냐? 저는 일단 여권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2는 야권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3은 언론? 그렇죠. 그런데 언론은 기사를 쓰지 이렇게 숨기는 일을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권이나 여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모 씨란 여사, 그 여자는 정치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 뭐 의원 캠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들려져. 이거 보니까 이래? 친이계가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겁니다. 예? 게다가 그 전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부산에 LCT 사건 터졌잖아요. 그 LCT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선일보가 나중에 막 어떤 공격이 들어왔고 친이계가 반발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를 찾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런 소재를 들어서 이런 공작을 배후에서 했고 그것이 여권에서 들렸다는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야권으로 또 토스한 게 아닐까. 야권에서 받아서 JTBC로 넘어간 게 아닐까. 그래서 언론은 또 이거를 적당히 태블릿 PC라는 아주 극적 요소까지 가미해서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닐까.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최소원 씨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예 스토리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최태민 씨 얘기부터 나와서 최소원 씨 얘기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스토리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선동이 먹힐 수 있는 거는 이런 단파적인 뉴스가 아니라 바로 그런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맞아요. 스토리가 먹히잖아요. 맞아요. 그 최소원 씨와 관련돼서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다 스토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아예 정말 면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면밀하게 준비했어요. 예, 면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동안 계속 공격을 하려고 제3의 세력, 아까 얘기했던 배우, 이 정치권 세력이 대통령이 지금 일단 종북 척결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북 관계 바로 잡고 있죠. 외교 관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 비리를 한번 쓰려고 하는 시점에 요게 터졌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부에서 총질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상처 입고 아웃당하잖아요. 그렇죠. 총질한 사람이. 예. 그래서 밖에 총을 만들어 놓고 재료를 밖으로 준 게 아닌가. 근데 밖에 받은 사람이 이걸 잘 가공해서 정치권과 지금 짬짬이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보면은 고용태도 정치권 야당하고 사진 찍고 뭐하고 그러는데 사실 야권이 고용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다 알겠죠. 근데 탄핵은 됐구나, 이제. 탄핵이 됐고, 이제 다 원만하게 흘러가서 우리가 정치권의 대권까지 잡게 되는구나. 이제 뭐 세상 끝났다. 이걸 밝히려면 이제 우리가 다 밥상 퍼먹고, 설거지판으로 갈 때 설거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그때쯤이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고영태랑 사진 찍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제 시작인데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조사도 하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원래는 이거 터뜨리는 거 이거를 올해 한 뭐 상반기쯤 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냐? 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 터뜨려 가지고 그러면 완전 전국에 그냥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다 이제 뭐 정말 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 11월, 10월, 9월, 빨리는 이제 뭐 9월, 10월, 11월 이걸 한 이후 서서히 이게 나오다가 갑자기 11월 달에 JTBC의 그 태블릿이 보도를 해서 증폭됐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했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가지고 전국을 주도를 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비박도 자기가 주도를 하더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터뜨리자. 빨리 이 사태를 반전시키자. 라고 해서 부랴부랴 했기 때문에 바로 그 JTBC가 처음에 방송에 할 때 그 태블릿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그냥 PC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JTBC 그 태블릿 PC를 들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첫날 방송할 때 그 태블릿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때 보여줬겠죠. 그렇죠. 왜 PC라고 했다가 나중에 며칠 후에 태블릿 PC라고 그렇게 해놓고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급조된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허점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그래서 조만간에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지금 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영태 게이트를 이제 수사할 때가 됐다. 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검도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특검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도 잘못된 걸 사과해야 되고 언론은 이제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MBC가 이 고영태 녹취 파일을 보도한 이후에 야권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뭐 청문회를 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MBC에 대한 압력을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 MBC 제3노조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3노조는 김세희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MBC의 정말 공영방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천막까지 치고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MBC를 위한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한 거고요. 결국 고영태 녹취 파일로 인해서 JTBC의 태블릿 PC까지 연결되는 이 의문의 해결점들을 다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는 다 나왔지만 이것이 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이제 계기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가죠? 저희가 이제 김진태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신의 한수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문의 뭐 제보라든가 문의는 앞에 나온 번호로 해주시고요. 또 주문 번호 지금 기념품들 있지 않습니까? 다 0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앞에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0이 하나 뺀 거고요. 주문 번호 지금 모자, 캔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온 신의 한수 머그잔 태극기 들어간 머그잔 이런 것들 주문하시면 제 신의 한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의 한수 머그잔, 목도리, 모자 그다음에 이런 기념품들 주문해 주시고요.
문의 사항이 있으면 문의 번호로 전화 주시는데 오늘 지금 생중계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퇴근하니까요. 내일 오전에 연락을 주시면 전화를 받아서 문의도 이제 친절하게 해드리겠고요. 주문 전화번호는 꼭 이 뒤에 번호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이 신의 한 수를 살릴 수 있고 신의 한 수 구독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참여 버튼 있어요. 구독 버튼. 그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 참여인데요. 구독 참여를 통해서 신의 한 수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커가는 만큼 구독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변호사님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어떤 밑그림이 이 악의 축의 밑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MBC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독시 파일 잘 보도한 것 같아요. 정말 그나마 다행이죠. 네. MBC가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고용태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재단을 어떻게 보면 탈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악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범죄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통솔 체제, 법적으로 이제 통솔 체제라고 해요. 전체적인 뭐 이런 그 지휘 또 뭐 실행 이런 구조를 짰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형법 제 11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거는 공안에 관한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고용태 게이트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하루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지금의 박영수 특검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절대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이미 뭐 수사기관에 이제 거의 다 다다랐고 또 정치적 평향성이 의심받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고용태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박영수 특검에서 뭐 이거를 수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가지 방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특검법이 있거든요. 특검법에 의해서 새로운 특검을 임명을 해서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 특검팀에 의해서 이 고용태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 정치권의 결탁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변호사님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뭐 더 진행될 얘기 또 하고 싶은 얘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준비한 얘기는 또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고용태 녹취록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그게 다 뭐 나온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뭐 본질과는 뭐 다르다, 뭐 별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지금 그게 고용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태에 대한 조사에 따라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사유의 본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전혀 뭐 의미가 없다? 뭐 그건 전혀 그 말이 안 되고요. 그 법적인 측면 외에 국민 감정 측면에서 이건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 지금 많은 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그 근거는 뭐죠? 그냥 언론 의혹 보도. 그렇죠. 일방적인 의혹 보도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용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내용에
불과해서 지금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용태 게이트에 만약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용태 게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고용태 게이트가 그 사실인데도 그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랬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완전히 저 아프리카에 그냥 정치 후진국. 후진국보다도 더 못한 그렇죠. 못하죠. 후진국이 되는 거죠. 국민 의식도 그렇고 맞아요. 정치 수준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도 희망이 보이니까 여러 가지 피곤했던 점들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고용태 진실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태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비난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호빠 출신이었다. K스포츠 재단의 이권을 받기 위해서 활동했었다. 또 최순실과의 관계가 상당히 오묘했었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힐 게 아니라요. 고용태와 최순실이 제3의 인물이 도대체 그날 밤 7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불의하고 막대먹은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심판을 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과용하거나 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하나 그냥 콱콱 밟아가면서 저자들을 뼛속까지 분쇄해버리는 그런 힘을 응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유튜브의 잘못으로 확인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